겨울 오후 3시 호텔 더 그랜드 파크의 회전문이 돌아갑니다. 은채가 들어섭니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토트백 하나가 전부입니다. 26살 그녀의 옷차림은 단정하지만 화려하진 않습니다. 회색 니트에 면바지, 운동화까지 청소 일을 마치고 온 듯한 모습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어맨이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릅니다.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 0.3초 만에 은채를 분석합니다. 손목에 무전기가 움직입니다. 로비 쪽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상한 사람 들어왔으니 주시하세요. 은채는 압니다. 자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비가 펼쳐집니다. 천장은 10m가 넘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을 비춥니다. 가죽 소파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공기마저 다릅니다. 향수와 커피 그리고 돈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걷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돕니다. 프런트 직원 2명이 동시에 이쪽을 봅니다. 라운지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가방을 품에 안습니다. 시선들이 창처럼 꽂힙니다. 저 여자 뭐지? 여기 청소 직원인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다 느낍니다. 공기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신을 향한 경계의 벽이 하나씩 세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26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학비가 없어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엔 청소일, 주방일, 배달일을 전전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가난은 늘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면 도둑으로 의심받았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경비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은채는 배웠습니다. 시선을 피하는 법을, 공기처럼 존재하는 법을.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릅니다. 3달 전의 일입니다. 은채가 청소하던 오피스텔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동행했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35살 이 호텔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준혁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었고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채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집요했습니다. 제 친구가 식당을 엽니다. 거기 매니저 자리가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오늘 약속이 잡혔습니다. 은채는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2층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입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젊은 남자 직원입니다. 명찰에는 프런트 마이너스 김민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정중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2층 레스토랑입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약속이 있어서요. 어느 분과 약속이신지? 질문이 계속됩니다. 신문입니다. 은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걸. 강준혁 부사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말합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합니다. 눈썹이 올라갑니다.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무전기를 듭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섭니다. 로비의 시선들이 다시 몰립니다.
구경거리가 된 기분입니다. 얼굴이 뜨겁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은채는 버팁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유리궁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3분이 지나갑니다. 직원이 돌아옵니다. 표정이 미묘합니다. 당황과 민망함이 섞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되었습니다. 2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태도가 더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은채가 들어섭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채는 고개를 듭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유리궁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은채의 심장도 함께 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2층 레스토랑 라테라스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겨울 정원이 펼쳐집니다. 흰색 테이블보, 은식기, 생화가 놓인 테이블들이 보입니다. 은채 씨, 준혁이 손을 듭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채가 다가갑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준혁의 미소는 따뜻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은채는 조금 안심합니다. 제 친구 김태민 대표님이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선 우리끼리 식사하면서 기다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초대한 거예요. 편하게 드세요. 준혁이 메뉴판을 건넵니다. 은채는 펼칩니다. 가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안이 스며듭니다. 웨이터가 다가옵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준혁이 먼저 주문합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샐러드까지. 은채는 망설입니다. 저는 샐러드만요. 그럼 너무 적어요.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준혁이 자연스럽게 주문을 늘립니다. 은채는 사양하고 싶지만 분위기상 어렵습니다. 식사가 나옵니다. 준혁은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열 식당 이야기, 매니저 역할, 근무 조건까지. 조건은 좋습니다. 급여도 복지도 은채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때 준혁의 전화가 울립니다. 죄송해요. 급한 전화예요. 잠깐만 받고 올게요. 준혁이 자리를 뜹니다. 은채는 혼자 남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이 보입니다. 세련된 옷차림, 여유로운 대화, 자연스러운 웃음. 이곳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은채는 물을 마십니다. 5분이 지나갑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준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혹시 계산은? 생각하기 싫지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지갑 속 카드가 떠오릅니다.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분째입니다. 웨이터가 다가옵니다. 식사는 잘 하셨나요? 네, 잘 먹었습니다. 손님 계산은? 웨이터가 망설입니다. 은채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럽습니다. 동행하신 남자분께서 처리하실 거죠? 질문이 아닙니다. 확신에 가까운 말투입니다. 은채의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 그러세요? 웨이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의외라는 표정입니다. 총 금액은 18만 7천 원입니다. 18만 7천 원. 은채의 손이 멈춥니다. 예상보다 높습니다. 하루 일당보다 많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지갑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카드를 건넵니다. 웨이터가 단말기를 가져옵니다.
카드를 긁습니다. 띠링. 오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띠링. 또 울립니다. 은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손님,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웨이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변 테이블이 이쪽을 봅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은채가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손이 더 떨립니다. 띠링. 세 번째 오류입니다. 손님. 웨이터의 표정이 굳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매니저를 부르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은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속삭입니다. 저런, 걱정되네. 다른 남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요즘 저런 일이 많다던데. 저런 일이라는 표현이 칼처럼 꽂힙니다. 은채는 압니다. 그들이 뭘 생각하는지. 돈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서 남자한테 얼어붙으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매니저가 다가옵니다. 40대 여성, 완벽한 미소를 띤 얼굴입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카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매니저의 시선이 은채를 훑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0.5초 만에 평가가 끝납니다. 혹시 동행하신 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남자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또 나옵니다. 남자분이라는 단어가. 은채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안 되시는데. 현금으로 할게요. 은채가 지갑을 엽니다. 안에 있는 돈을 셉니다. 12만 원.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현금이 부족하시면. 매니저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입니다. 언제 돌아왔는지 뒤에 서 있습니다. 제 초대였으니까요. 준혁이 카드를 건넵니다. 결제가 순식간에 끝납니다. 은채 씨,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나가요. 은채가 일어섭니다. 빠르게 걷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뒤에서 준혁이 따라옵니다. 은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웠네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 실수예요. 오늘 일은 괜찮다니까요. 은채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신도 놀랍니다. 저 집에 가보겠습니다. 은채 씨, 연락드릴게요. 은채가 돌아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울 속 자신이 보입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분노가 치밉니다. 자신에게, 세상에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깨달음입니다. 준혁의 친절도, 좋은 제안도 결국 시혜였다는 것. 은채는 도움받는 사람, 불쌍한 사람, 배려해줘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은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해집니다. 다신 이런 모욕은 받지 않겠어. 유리궁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습니다. 은채는 결심합니다. 언젠가 당당히 이곳에 서겠다고. 1층 로비입니다. 은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빠르게 출구를 향합니다. 시선을 피하고 공기처럼 사라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날카롭고 권위적인 톤입니다. 은채가 멈춥니다. 천천히 돌아봅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완벽한 정장, 금태 안경, 반듯한 자세.
가슴에 단 명찰이 보입니다. 총지배인 마이너스 박성호. 그 뒤로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 컨시어지, 앞서 은채를 의심했던 김민수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입니다. 손님, 2층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성호가 말합니다. 공손하지만 냉랭합니다. 아니요, 해결됐습니다. 해결이요? 박성호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저희 호텔에서 결제 오류가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손님들이 멈춥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 체크인하던 커플,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이쪽을 봅니다.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은채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 카드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문제. 박성우가 반복합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손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박성우가 한 발 다가섭니다. 저희 호텔은 5성급입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식사 한 끼가 20만 원입니다. 말할 때마다 은채와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이곳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품격과 수준이 맞는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아무나라는 단어가 공기를 때립니다. 은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내립니다. 제가 민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민폐요? 박성우가 웃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손님, 민폐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지 훼손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조의 표시입니다. 저희 호텔에는 재벌 회장님들도 오십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오십니다. 해외 귀빈들도 오십니다. 박성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연설하듯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저희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분위기를, 품격을, 수준을. 은채를 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근데 카드가 3번이나 안 되는 분이 2층 레스토랑에 앉아 계시면 다른 고객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질문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은채의 손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우가 마무리합니다. 판결문을 읽듯이.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중년 남자 둘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명품 시계, 고급 양복, 여유로운 자세. 이들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박 지배인 멋지네. 한 명이 말합니다. 확실히 해야지.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칩니다. 맞아. 돈도 없으면서 좋은 데만 기웃거리고. 웃음이 번집니다. 프런트 직원 중 한 명이 살짝 미소 짓습니다. 컨시어지도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습니다. 은채는 봅니다.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을. 박성우가 돌아섭니다. 직원들에게 손짓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세요. 승리의 제스처입니다. 그때 소파의 중년 남자가 다시 말합니다. 박 지배인, 진짜 8천억 있으면 이 호텔 뭐로 바꿔줄까? 노인정? 폭소가 터집니다. 노인정? 그거 괜찮은데? 무료 급식 제공하고. 박수까지 나옵니다. 짝짝짝. 몇몇 손님들이 손뼉을 칩니다. 박성호도 웃습니다. 품위 있게 하지만 분명히 웃습니다. 은채의 세계가 기울어집니다. 웃음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박수 소리가 가슴을 짓밟습니다. 모욕이 피부를 찢습니다. 나는 여기서 구경거리구나. 손이 떨림을 멈춥니다. 얼굴에 열기가 식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올라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듭니다.
박성호를 똑바로 봅니다. 웃고 있는 중년 남자들을 봅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 잊지 마세요. 은채가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낮고 침착하고 명확합니다. 8천억 있으면 노인정으로 바꿔준다는 그 말이요. 박성호의 웃음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은채가 한 발 다가섭니다. 그 말 그대로 언젠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멈춥니다. 은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치심에 떨던 눈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입니다. 박성호가 황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아니요. 은채가 돌아섭니다. 출구를 향해 걷습니다. 이번엔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걷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갑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하지만 은채는 떨지 않습니다. 8천억. 숫자가 머릿속에 박힙니다. 노인정. 조롱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잊지 않겠어. 은채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호텔 더 그랜드 파크가 뒤에 서 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궁전.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 하지만 은채에게 그곳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벽입니다. 버스가 옵니다. 은채가 탑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집니다. 마음속에 불이 켜집니다. 웃음의 칼날이 은채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피 대신 각오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버스가 달립니다. 은채의 미래도 함께 움직입니다. 은채가 떠난 지 3분 후입니다. 로비에 정적이 흐릅니다. 박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직원들과 이야기합니다. 역시 확실하게 해야 해. 맞습니다, 지배인님. 그때 회전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젊은 여성이 뛰어들어옵니다. 26, 명품 코트에 하이힐.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여성이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립니다. 박성호가 놀라 돌아봅니다. 손님, 여기서는 조용히. 닥쳐요. 여성이 박성호를 노려봅니다. 살기가 느껴집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방금 여기 계셨다고 들었는데. 할머니요? 박성호가 당황합니다. 무슨 말씀을? 방금 나가신 분, 검은 토트백 드신 분. 여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와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신가요? 네. 어디 가셨어요? 방금 나가셨습니다만. 왜요? 왜 내보냈어요? 여성이 박성호에게 다가섭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카드 문제로 망신 주고 조롱하고 쫓아냈다고. 로비가 얼어붙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들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손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여성이 비웃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남으셔서 온갖 일 다 하시면서 절 키우셨어요.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청소 일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고 밤에는 공장 일도 하셨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고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않으셨어요. 박성호가 물러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손녀가 살 수 있었어요. 대학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여성이 눈물을 닦습니다. 10년 전부터 할머니는 사업 시작하셨어요. 청소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부동산 하나 사셨어요. 10년 전 겨울, 은채가 허름한 오피스텔 계단을 닦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움직입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계단 옆 벽에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은채가 손을 멈춥니다. 딱지를 봅니다. 오랫동안 봅니다. 다음 날 은채가 부동산에 앉아 있습니다. 이 건물 살 수 있을까요? 손님. 이거 5억인데요. 할부로는요? 은행 대출 받으셔야죠. 근데 신용이. 은채가 통장을 꺼냅니다. 안에 든 돈 3천만 원. 10년간 모은 전 재산입니다. 이걸로 시작할게요. 여성이 계속 말합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200채가 됐어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에요. 박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한 발 다가섭니다. 이 호텔도요. 뭐라고요? 호텔 더 그랜드 파크. 작년에 우리 할머니가 인수하셨어요. 시간이 멈춥니다. 8천억 주고요. 박성우가 비틀거립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5명, 6명, 7명.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50대, 냉철한 눈빛입니다. 박 지배인. 비서실장님?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회장. 그 단어가 로비에 떨어집니다. 방금 나가셨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 나가셨습니까? 그게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명령입니다. 박성우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명함을 꺼냅니다. 전무이사 마이너스 최재혁. 오늘 오전 긴급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 점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박성우의 다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안 계시네요. 최재혁이 주변을 봅니다. 프런트 직원들, 컨시어지, 로비의 손님들까지.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적이 흐릅니다. 할인이 입을 엽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카드 거부, 조롱, 노인정 발언까지. 최재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나가셨다? 네. 홀로? 네. 최재혁이 박성우를 봅니다. 박 지배인. 당신 끝났습니다.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최재혁이 비웃습니다. 손님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회장님이든 아니든. 박성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그때 회전문이 다시 열립니다. 은채가 들어섭니다. 모두가 돌아봅니다. 은채는 천천히 걷습니다. 아까와 같은 모습입니다. 검은 토트백, 회색 니트, 면바지. 하지만 공기가 다릅니다. 비서실장이 달려갑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사들이 뒤따릅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은채에게 쏠립니다. 아까 조롱하던 중년 남자들이 입을 다뭅니다. 프런트 직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소파에 앉았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은채가 멈춥니다. 박성우를 봅니다. 지배인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네, 회장님.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박성우가 떨립니다. 8천억 있으면 노인정으로 바꿔준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은채가 고개를 젓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한 발 다가섭니다. 내일부터 이 호텔 노인 무료 급식소로 전환합니다. 네, 한 달간요. 로비가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지배인님. 은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박성우가 무너집니다.
은채는 돌아섭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뒤에서 할인이 따라옵니다. 비서들이, 이사들이 따라옵니다. 로비는 침묵합니다. 시선들이 바뀌었습니다. 경계에서 경외로, 조롱에서 공포로, 권력이 가시화되는 순간입니다. 유리궁전의 주인은 처음부터 은채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호텔 더 그랜드 파크의 정문에 현수막이 걸립니다. 한 달간 운영 중단 마이너스 내부 재교육 진행. 언론이 움직입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5성급 호텔, 직원 전원 인권 교육, 차별 없는 환대, 호텔업계 새 기준 제시, 은채 회장,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 로비는 비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공간이 고요합니다.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나지만 그 아래엔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프런트 직원, 컨시어지, 웨이터, 매니저까지 100여 명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외부 강사와 인권 전문가들이 섭니다. 손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강사가 말합니다. 옷차림도 카드 종류도 나이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듣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부끄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김민수도 그곳에 있습니다. 은채를 의심했던 프런트 직원. 그는 메모를 합니다. 빼곡하게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회의실에선 다른 일이 진행됩니다. 은채가 임원들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호텔 운영 원칙 개정안입니다. 최재혁 전무가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째, 결제 오류 발생 시 사적 공간에서 조용히 처리합니다. 셋째, 여성과 노인 고객에 대한 편견을 배제합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추가로 넣어주세요. 네, 회장님. 침묵은 공모입니다.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차별에 동참하는 겁니다. 최재혁이 펜을 듭니다. 빠르게 적습니다. 환대는 자격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따뜻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하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채는 혼자 로비를 걷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섭니다. 화려함만 남고 사람은 없는 곳. 은채는 소파에 앉습니다. 사흘 전이 떠오릅니다. 시선들, 조롱, 웃음소리. 그때의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채는 이곳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꾸기로 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부족해. 은채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게 해야 해. 박성우는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하고 인권교육을 이수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지만 기회는 주어집니다. 은채는 믿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깨달음은 가능하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채는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성우가 들어옵니다.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입니다. 얼굴은 초췌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은채가 말합니다. 미소는 없지만 적대도 없습니다. 박성우가 앉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릅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우가 먼저 말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은채가 커피를 마십니다. 천천히 말없이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성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자리에서 내려와 보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절 보는 눈빛이 제가 회장님을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용서를 구하려고요? 아니요. 은채가 말합니다. 물어보려고요. 지금 뭘 느끼시는지. 박성우가 멈춥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다시 그렇게 될까봐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시작입니다. 은채가 창밖을 봅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박성우가 고개를 듭니다. 당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은채가 일어섭니다. 6개월 후 봅시다. 그때 진짜 변했는지 알게 되겠죠. 박성우가 일어나 고개를 숙입니다. 깊게 오래. 은채는 카페를 나옵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양한 옷차림, 다양한 나이, 다양한 모습. 은채는 그들을 봅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할인입니다. 할머니, 다음 주 호텔 다시 열어요. 준비 다 됐대요. 그래, 잘 됐다. 근데 할머니, 진짜 박 지배인 복직시킬 거예요? 은채가 미소 짓습니다. 기회는 줘야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무 착해요. 착한 게 아니야. 은채가 말합니다. 현명한 거지.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호텔이 보입니다. 저 멀리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은채는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걸, 여전히 많은 곳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는 걸.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씩 한 곳씩. 은채가 걸어갑니다. 다음 약속을 향해, 다음 목표를 향해. 유리궁전은 다시 문을 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곳으로, 권력이 아니라 존중이 흐르는 곳으로. 은채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성도 노인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당당히 설 수 있는 세상.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합니다.